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장서영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공부의 의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저 학생이기에 묵묵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접할 때마다 제게 있어 공부의 의미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쑤셔 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저는 이 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적막한 공간을 채우던 소리에 불과하던 뉴스 속의 전문 단어들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할 때, 또 식사 후에 나른해지면 부교감 신경의 영향이라는 사실이 떠오를 때, 외국인과의 대화에 귀가 기울여질 때 저는 제 세상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 경험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게 저에겐 아주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이유가 저와 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공부하다가 지치더라도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자신만의 의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천히 자신만의 의미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개설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정 학생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수업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2학년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또 국제정책, 국제경제 수업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연계,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조금 더 성적에 부담 없이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은 관심사를 지닌 친구들끼리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장점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제정치 수업에서 친구들과 즉석에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 국제정치 체제는 다극인가 단다극인가 혹시 아니면 단극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GDP와 기축통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와 달리 저는 피상적인 근거들로만 가지고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친구들의 전문적인 모습은 저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한 또 다른 요소는 다양성입니다. 인문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인문 사회 분야를 많이 들은 건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과학 수학 분야에도 열심히 수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과학사, 미적분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명과학 첫 수업부터 그 어렵다는 유전을 배우게 되었고, 그 교과서에 있는 화기 문제조차도 풀기 힘들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과학사 수업 시간에는 플레밍, 전자기파 이런 개념들을 전제에 두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과학 교과서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학 과목을 공부한 것은 물론 과학의 기본적인 소양도 높인 효과도 있었지만 공부의 관점을 넓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과학 과목은 사실 판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이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경제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경제학이 가장 과학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과학 과목을 미리 많이 공부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대학교 공부에서 발휘될 것을 생각을 하면 벌써 기대가 되는 마음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을 준비하기에 당연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학생부를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활동 내용에 동기, 내용, 느낀 점을 정리를 하고 그 속에 핵심 개념이 있다면 핵심 개념의 정의와 효과, 또 문제점, 해법이나 자신의 생각들까지도 다각도로 분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읽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 여쭤보시면서 시장 경제 체제 관점에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거기에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당연히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후에 꼬리 질문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임대차 상생 협약을 예로 들어서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교수님께서 제가 한 분야에 너무 매몰되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여쭤보심으로써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느낀 점은 제가 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답변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여쭤보심으로써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생각과 그 반대되는 입장의 내용, 그 두 입장의 절충안까지도 깊게 고민을 해보면서 시간을 두고 공부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면서 문장을 끝까지 끝맺는 연습, 또 저의 생각을 알맞은 단어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었음에도 막상 말로 내뱉으니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한 모의 면접의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훈련도 했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작은 습관들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면접을 봤던 장소에 다녀왔는데 아주 새로운 감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크게만 느껴졌던 면접 공간이었는데 다시 가보니 아주 작은 공간에 불과했고, 그때는 너무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면서 면접을 준비했는데 이제 가보니 봄꽃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두려워했었던 그때의 저와 이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공부를 하는 지금의 저가 대비가 돼서 아주 새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직접 경험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적은 노력과 시간만으로도 지혜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책을 읽는 또 다른 이유는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책 자유론에서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만 존재할 뿐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누군가에게는 옳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책을 읽다 보면 정보의 수용 정도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비판적 사고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지식과 의견이 들어있고 심지어 문학책에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책 안나 까레니나에서 나오는 안나를 예를 들어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안나가 철도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안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고민해봄으로써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이지만 공감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안나의 내내 불안한 그 심리를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아서 책에 주는 선물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일지더라도 포용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경험의 경제성도 얻을 수 있고 열린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 내내 가슴에 품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달력에 찍힌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나니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점들이 언젠간 밤하늘을 비출 것이라는 제 소망이 담겨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거 압니다. 이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처럼만 느껴지고 또 주변의 조언들에는 한없이 불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전전긍긍 마음을 졸이면서 입시를 해왔던 입장이기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만들고 또 간발의 차로 등급이 갈리는 이런 상대평가 속에서 저는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일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 고민을 해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한 까닭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제 자신을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람실에서 밤새 공부도 해보고 또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선생님의 품에서 펑펑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서 친구들과 시덥잖은 농담들만 주고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절망과 기쁨의 기억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고 그 길에는 가지각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지름길은 아니지만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애움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달력에 찍힌 수많은 점들이 별이 되는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은 학업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밴드부를 결성을 해서 무대에 오른 적도 있고 또 주차장 맨바닥에 누워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읽던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야자 시간 내내 그 소설만 읽었던 적도 있고 또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야구를 보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른이 된 내가 사무치게 그리워할 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려 보면 모의고사 점수나 수학 시험에서 몇 개 틀렸는지 이런 것보다도 당시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사소한 기억들만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학업이 최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가끔은 그 이름조차도 멋진 낭만을 쫓아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을 내내 우려먹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우리 교정에서 여러분을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